반갑습니다. 아침에 금산군에서 어제 강의한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너무 음량이 좋지 않다는 건의가 많아서 또 한번 그 내용을 직접 다시 한번 PPT로 다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교체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이 꼭 알아야 될 역사, 조선과 청의 전쟁에서 반드시 개입하는 문제가 인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중요성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하고 오랑캐와 조선의 싸움으로 자꾸 이제 밀고 나가는 쪽으로 남한산성도 그런 이제 개념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내면의 이제 배경에는 말 그대로 조선과 청의 인삼 주도권 싸움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산업공성의 양반시대였기 때문에 인삼을 단순하게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 정도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파악을 못했죠. 그러면서 당시 국제정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금, 청은 국제정세를 읽어내면서 그 시대 때의 경제화폐는 은이 좌우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그 은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인삼이었죠. 인삼은 다른 판매품보다 대단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은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은 결국은 금나라, 청나라는 이 인삼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후금을 다시 재건하고 결국은 중원 대륙 전체를 통일하는 청왕족을 청나라 왕조를 연 반면 조선 인조는 말 그대로 주도권을 상실함으로써 그냥 사대 열심히 하면서 조선의 운명이 이제 끊기는 그런 시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조선과 청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에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바로 통일신라라고 말하는 신라의 후예들과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서두를 배경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금청은 인삼을 노렸을까? 인삼은 먹어본 자만이 알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에 대해서 너무나 정보를 잘 파악한 사람들이 금나라 사람들이며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최근에 중국은 동북공정 속에서 인삼공정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려인삼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창바이산 인삼으로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기준 모든 걸 맞춰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려인삼이 지금도 알려지고 있지만도 앞으로 대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인삼 상품을 여기에 대한 대항 논리가 없다면 당연히 전 세계의 인삼은 앞으로 중국산, 중국의 삼으로 전 세계에 인식이 될 겁니다. 중국은 그 작업을 2006년, 2007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순수하게 인삼 상품만 잘 길러서 판매하는 쪽에만 신경을 많이 썼죠. 하지만 중국은 국가 단위에서 나서서 말 그대로 이 인삼을 중국의 인삼으로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우리는 먼저 청나라를 알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청나라의 전신 금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금나라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신라, 통일신라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는 천년왕국이죠. 약 900년 넘게 천년을 가는데 보면요. 이 천년왕국 신라도 결국은 역사에 시작이 있으면 마친다는 그 승리를 피해갈 수 없어서 결국은 망하면서 고려에 흡수를 당합니다. 자, 박씨왕이 10명이 나왔고요. 박일것으로부터 시작된 신라사는 10명의 박씨왕, 석씨왕 8명, 김씨왕 38명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총 56명의 왕이 992년을 통치하는 지구상의 역사에서도 오랜 역사 왕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박씨로부터 시작해서 김씨로 통일되는 신라 왕조가 결국은 망하면서 넘어가는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박씨의 연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박씨는 밀양박씨 혹은 밀성박씨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박희거세로부터 역사는 신라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석씨, 김씨들이 출연하는데 보면요. 마지막은 바로 김알지의 후손
경주 김씨 왕조가 신라의 왕조사를 장식을 합니다. 일명 신라 김할지 김씨는 경주 김씨고 가야 수로왕의 김씨는 김해 김씨입니다. 가야가 나중에 신라에 통합되므로 김해 김씨를 새로울 신자 신김씨라고 역사에 구분해서 쓰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을 그대로 한자 그대로 읽어서 금이래 해가지고 금씨라고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김씨는 고고학적 유물과 문헌으로 본다면 바로 같은 동족이면서 집안이면서 고조성계 훈족의 후예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김씨, 김해김씨, 자, 본이 틀린 게 아니라 뿌리는 같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역사에, 자, 통일신라가 천년통일신라가 고려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그냥 신라 역사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 신라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경주김씨들은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후손 아골타가 나오면서 바로 자기들 김씨의 나라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대륙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에 의해서 다시 이 금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이 만주 여진이라는 역사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금나라, 바로 경주 김씨 금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후 누르하치에 의해 가지고 후금이 건국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 누르하치가 세계로 크게 나뉘어진 여진의 그룹을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군자금인데 그 군자금을 인삼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들 황태극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청나라가 건국이 되는데요. 중훈 왕조 통일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중국의 마지막 황조를 장식하는데 여러분들 위에 사진 보시면 누르하치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 황태극 그러면서 청나라의 태조이면서 누르하치의 여덟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 여러분들 마지막 황제 푸이 영화 보셨죠? 보면요. 저 푸이 만주국 왕까지도 이제 일본의 그 일제에 이용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청나라 역사, 바로 경주 김씨의 역사인데 보면요. 그 청의 황실은 자기 성씨를 애심강란해가지고 자기들 뿌리를 명확하게 성에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애와 신,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죠.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저기 애심강란가 그 뜻이 아니다. 신라라는 뜻이 아니다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왜 성을 저렇게 자기들이 명확하게 표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문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심강나가 뭐 신라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요. 제발 문헌 공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나라 황실이 신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항상 하는 말이 저 보면요. 한당고기를 위설하고 밀어붙이는 사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뭐 당군하면 무조건 유사사기라 주장하는 그룹들이 지금 인터넷에 가보시면 저런 글을 계속 올립니다. 카르텔이 돼가지고 청나라 황실은 신라의 후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자, 이것은 애심강란 신라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다. 이거 다 가짜다 하고 주장하는 소설가 글. 그 다음에 또 나무위키까지 지배해가지고 애심강란가 신라라는 그 사랑스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저렇게 어저씨 마치 백과사전인 것처럼 역사의 진실인 것처럼 저렇게 인터넷에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왜냐하면 공부를 더럽게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금융위원장 여기만 김석동 씨가 자기가 직접 북방민족의 터전을 발로 다 답사하고 쓴 책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한민족 DNA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자, 김석동 씨는 어느 면에서 보면 민족 사학계보다는 지금의 주류 사학계에 연결된 인물로서 대부분 많은 이렇게 연구 자금을 끌어가지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끔 지원한 인물이 바로 김석동 씨인데 이 양반이 직접 발로 뛰어서 보고 쓴 한민족 DNA 이 책이 나오니까 바로 위에 어떻습니까? 앞에 보셨죠? 저런 사람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김석동을 바로 유사사기다, 국뽕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은혜도 부르는 놈들이죠 보면요. 자기들 연구하라고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 가지고 다 역사학계 뽑아줬는데 이 양반이 직접 이제 북방민족사를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써가지고 책을 내니까 유사사 국뽕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들 논리하고 다르면 무조건 유사사하게 되는 거죠 보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다른
자, 본 영상은 원래 이제 금산 군민을 위한 영상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인삼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제목은 인삼전쟁.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27년 이농화가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12호로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동쪽과 북쪽의 동이족의 어떻습니까? 재단의 형태, 재단을 그런 걸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계통을 가지고 이 민족사를 연구하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부터 보시면 우리 역사가 황국, 배달, 당군 조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당군 조선에서 북이가 형성되는데 그 종족이 숙신, 음루, 말갈, 발해, 금나라, 청나라, 흉노, 선비, 요나라, 서막 다 이런 계열들이 전부 다 같이 연결된 하나의 당군 조선의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북부의 동부를 거쳐서 고구려로 개성되고 그 다음에 백제에 연결되고 보면요. 자, 동이족의 순임금이 등장하고 쭉 기록이 나오죠.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을 갔다는 그런 맥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틀이 완전히 잡혔는데 이 이농화 씨도 말 그대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지만도 조선사 편수에서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양반은 아직까지도 친일파, 최남선과 더불어 친일파의 오명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 1927년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12호 자료에서는 순수 한국의 원래 역사 뿌리가 그대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데는 오직 어디지 보면요. 한당고기를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기가 찬 것은 뭐냐? 1927년 이농화가 안창호 선생의 잡지에 발표한 이 자료는 한당고기 내용하고 너무너무 흡사한데 문제는 한당고기를 보지 않은 내용이죠. 않고 순수 학자로서 쓴 내용인데 이렇게 유사점이 많은 자료가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중에 금나라, 청나라 빨간 박스 크게 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나라, 청나라에 보시면 자, 신채호 선생이 금나라를 뭐라 했느냐 써나오죠. 예맥후야다. 자, 신채호 선생이 금을 뭐냐면 예맥의 후예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금이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청나라죠. 그래서 이 금나라, 청나라에 대해서 이게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한국사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한 부분이면서 경주 김씨들의 역사에 또 중요한 하나의 기운이 됩니다. 자, 이야기에 대해서 자, 경주 김씨 보시면 시조는 알지죠 보면요. 김사나 화백 대신 바로 금알지의 존형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신라의 김씨들은 이분의 후예입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김알지 후손 중에 바로 통일시다. 신라와 통일할 수 있는 그 문화권에서 나온 왕이 문무왕이죠. 문무왕의 비문이 발굴돼 가지고 대단히 충격을 많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무왕 비문에 자기들 경주 김씨의 뿌리가 어디냐를 밝히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투우입니다. 투우 제천. 투우와 제천은 하늘에 올리는 제사 지내는 거지 보면요. 투우는 뭐냐면 벼슬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관직이라 할 수 있는데 역사에서 투우를 찾아보면 딱 한 사람이 뜹니다. 바로 김일제라는 인물이 뜹니다. 바로 누구죠? 여러분들 한무제 유철의 오른팔 왼팔의 이야기는 바로 김일제가 바로 투우였습니다. 그 후손으로부터 7대를 전하여왔고 그 다음에 15대에 와서 선원왕이 나온다 해가지고 요즘은 선원왕을 바로 김알지로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 문무왕 비문에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뚜렷하게 자기들 뿌리가 바로 김일제로부터 경주 김씨가 시작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문무왕 비문에 밝혀놨다는 것이 그리고 자, 바로 신라인인데 당나라에 가서 4대를 살았던 4대 후에 자, 기록에 보면 뭐가 나냐면 자, 대당고죠. 김씨 부인 묘명이라 해가지고 김씨 부인 묘명에 자, 김씨라는 부인의 묘명에 뭐가 나오느냐? 자기들의 신라 김씨의 뿌리를 밝히는 또 비석이 발굴됐습니다. 이 내용은 부산의대 권영덕 교수가 이제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옆에 오른쪽 자리 보시면 자기들 뿌리는 자, 김일제 이전에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나갑니까? 여러분들 소금천시로부터 그 다음에 김일제 그 다음에 투정후에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자, 신라 김씨가 당나라에 가서 살고 그 사람들이 남긴 비석에 뭐가 나온다? 자기들 뿌리가 소금천시면서 또한 그 후에 김일제라는 것, 김일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자, 자기 선조가 소금천시라고 또 이렇게 써온 사람이 있죠. 누구죠? 보면요, 여러분들.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그러면 김의 김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김의 김씨 여러분들 김유신 장군이 자기 조상을 소금진실에 해놓고 경주김씨도 왜 소금진실에 했을까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뿌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조의 실제 김씨를 시작한 선조는 일제부터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김일제. 자, 이런 기록이 자 당나라 중국 땅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발굴이 돼가지고, 그리고 유덕공의 고원당 필기에 보시면 바로 투어에 관련된 기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신라 김씨는 김일제의 김씨가 아니겠는가라는 이렇게 글귀를 남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보이죠? 보면요, 신라 김씨는 김일제, 바로 한나라 때 탄생한 김일제 후예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이 바로 가야와 신라의 김씨 탄생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김일제의 아버지는 휴도왕, 바로 흉노의 휴도왕이었습니다. 이 휴도왕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씨하고 사이에 누구를 넣느냐면 김일제를 넣고요, 동생 김윤을 넣습니다. 자, 휴도왕은 피살되고 김일제는 한무제의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한무제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에 한무제가 자기 오른팔로 삼으면서 성을 김씨를 내리죠. 김씨를 준 이유가 뭐냐? 너희들 조상 흉노는 뭐다? 하늘에 제사 드릴 때 제천금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김씨, 너는 김씨를 쓰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 김씨, 그리고 후예들이 자 한무제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근력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왕망의 신나라 건국에 힘을 보탭니다. 왕망도 지금은 학자들이 왕망이 아니라 김망이다, 김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왕망이에 들어선 신씨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후한 광무지에 의해서 망하고 다시 한의 역사는 후한의 역사가 열립니다. 그때 바로 신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신나라 건국을 도왔던 김씨들은 대륙에서 무조건 다 피난을 해야 되죠. 왜?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한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나라가.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것이 뭐냐? 바로 김일제의 구조는 자 어디로 보면요, 바로 김할지 쪽으로 들어오고 보면요, 그리고 동생 김윤은 어떻습니까? 그쪽 계열은 바로 김수로로 해가지고 가야사의 역사를 여는 하나의 왕조사를 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경주김씨, 김해김씨는 한 집안이라는 거, 한 집안. 그리고 뿌리는 흉노면서 그 흉노의 또 기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고조선을 넘어선다면 소금순시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씨들의 역사의 비밀. 자, 김수로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김수로왕이 살았던 자 가야의 유적은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바로 동복입니다. 자, 오른쪽 가운데가 가야 동복이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뭐냐? 흉노족이 생활했던 곳에 항상 등장하는 유물은 바로 동복, 흉노의 동복입니다. 자, 카자흐스탄, 헝가리, 자, 훈족들이 이동한 경우는 반드시 저 동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신라는 뭐냐? 여러분들 신라 토기는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기마상 뒤에 솥단지 같은 게 실려있죠. 우리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저기 솥단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저 잔도 술잔, 솥단지가 아니라 바로 동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계나 가야계나 똑같은 흉노계, 훈족의 계열로서 저렇게 동복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 이 기명이 여기 고려사의 기명들 뒤에 등장하는 권행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건이 어떻습니까? 안동에서 전쟁을 할 때 같이 뛰었던 사람이 김행, 김선병, 장장필인데 나중에 왕건이 그 전쟁이 승리로 되자 김행에게 권씨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자 경주 김씨 김행이 안동 권씨 시조인 태사공 권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 안동 권씨 뿌리도 어디서 출발했다? 여러분들 경주 김씨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행을 권행으로 자 그러면 금나라 때 그때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골타,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의 형인 오화속이 고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문서를 보낸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 나오느냐? 일찍이 우리 선조가 대방적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는다. 옛날 땅을 돌려주면 기와장 한 장 던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죠?
뭐 서희 장군 나오면 단판 지을 때 그 땅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옛날 땅, 그런 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이 내용이고요. 1115년에 여러분들 금나라 황제가 된 아골타는 뭐냐면 공식적인 문서에서 고려는 부모의 나라라고 저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 고려는 여러분들 원래는 신라죠. 신라인데 이제 고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나라는 고려이기 때문에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저렇게 표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금나라의 뿌리는 어디다? 여러분들 신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문서로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사 자체에 자기들 역사 금사에는 보면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한보면서 고려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 추장은 신라인이 돼가지고 명확하게 신라가 나중에 고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 사람이 바로 금나라의 시조라는 것을 금사에 자기들 뿌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고, 그리고 그 금나라가 청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그 청나라의 황제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들 역사 뿌리를 쓰게 만드는 것이 흥정 만주 원료건데 여기에 보시면 나오죠. 신라왕 신인 김씨가 수십 세를 이어왔고 금이 신라로 온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금나라 국호 또한 김씨성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 금나라가 나중에 국호를 바꾼 것이 청입니다. 자, 이제 맥락 다 잡히시죠? 자, 금나라, 청나라가 똑같은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 뿌리가 명확하게 신라에서 왔다는 것을 중국의 문헌까지 다 남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건 학자도 아닙니다. 보면 그런 인간이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역사에 여러분들 조선과의 악연을 본다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인조대왕과 더불어 누굽니까? 청나라의 실제 누르하치 아들이면서 청의 태주가 되는 황태극과의 전쟁이 바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남한산성의 전쟁입니다. 남한산성 아시죠? 보면요. 여기서 인조는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했고, 자, 청태조 황태국은 그 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띄워주죠. 인조를 띄워주는데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역사 전쟁의 포인트는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뭐 이런 감정도 있지만 그 감정의 뿌리는 뭐냐? 어디입니까? 보면 인삼입니다. 그때 인삼이라는 것은 은을 만들 수 있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쉽게 말하는 산물입니다. 근데 그걸 조선에서는 그 중요성을 파악 못하고 그냥 상인들의 상품 정도로 취급하는 바람에 역사에 이렇게 양갈래 희비가 갈라진 겁니다. 한 사람은 그 인삼을 가지고 청나라 후금을 건국하고 청나라를 어떻습니까? 중원 통일을 할 수 있는 군자금을 만들어내고, 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선은 그냥 상품으로 여기다가 판매되고 이것만 하다가 어떻습니까? 역사의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자, 그 역사를 이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15년에 여진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고요. 1234년에 징기스칸에 의해서 금나라가 멸망하면서 금나라 종족들은 세 가지로 크게 나중에 쪼개서 생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밑에 보시면 근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인데 이 세 가지 여진을 통일하는 인물이 바로 누르하치고요. 그 통일하는 이름이 후금입니다. 자, 누르하치가 이 후금을 건국하는 그 군자금은 어디 썼느냐? 바로 인삼을 판매한 돈입니다. 인삼을 판매해가지고 은을 축적해가지고 바로 후금을 건국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황태극 또한 어떻습니까? 그때 세계 정세를 이겨냈기 때문에 뭐느냐? 은을 모으는 작업에 집중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은을 확보해 들어가는데 항상 걸리는 존재가 뭐죠? 원래부터 인삼의 주권자인 바로 고려, 지금 나중에 조선이겠죠. 조선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 가지 핑계의 뭐 강해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청나라가 전쟁을 시작하죠. 자, 그 중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자, 이 두 전쟁이 터지는데 이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조선과의 인삼을 확보하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청나라가 이 전쟁을 승리로 하면서 완전히 인삼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습니까? 청나라가 지면서 은을 확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간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금을 가지고 청나라는 명나라의 전쟁을 이겨내면서 중원을 통일하게 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644년 청나라는 중원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원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만주가 또 비잖아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나중에 보면 고려인삼이
고려 인삼의 주도권이 청나라한테 뺏겼다가 17세기 후반에 어떻습니까? 이 삼을 인공재배, 이제 밭을 만들어가지고 재배하는 그 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다시 고려 인삼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중원을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뺏겼던 것이 어때요? 자,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계기가 17세기 후반부터 고려 인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쟁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조선과 만주족, 조선과 청, 조선과 금과 후금과의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인삼이었다. 왜? 그것은 그 시대 때 가장 큰 재화의 밑바탕, 은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산물이 바로 인삼이었다는 것. 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중국이 한복이 자기 거다, 김치가 자기 거다 하면서는데 자기들 전통 복장이 치파오라죠. 여러분들 치파오 복장이 저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 치파오는 중국 한족의 복장이 아니라 바로 만주족의 천국 복식입니다. 자, 자기들 게 아니죠. 자, 이것도 아시아. 특히 이제 여러분들 북경에 가보시면 천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중국은 최근까지 동북공정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청나라에 대해서 초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불러가지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배제했습니다. 북경 천단. 자금성이 아무리 커도 어때 보면요. 다 뭐다? 다 오랑캐 거다. 이래 했는데,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북경 천단의 계단 숫자라든지, 자, 크게 보면 3층이점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13579 수리론으로서 이거는 북방 계열, 고조선 계열, 우리 한민족이 쓰는 계열 숫자입니다. 제사상에 사가 하나 아니면 3개, 5개 이런 노는 거 있어보면요. 홀수 치제인 것처럼 바로 만주족, 바로 청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의 수리론을 썼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한족들은 자, 짝수 처리 이게 수리론을 쓰면서 2468 이런 쪽을 허져보면요. 그 중에 8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서 8,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8수에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올림픽을 다 이뤘습니다. 8분, 8초, 8월 8일 다 기억나죠? 자, 그런 것처럼 중원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리론하고 바로 북경을 천단, 자금성을 만든 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리론은 중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 한국과 관련된 수리론입니다. 자, 이것을 오랑캐로 치부하다가 동북공정을 하면서 다민족주의로 수리론 이렇게 수리론 어떻습니까? 바꾸면서 이 청나라도 이제 중원문이라고 중국 문화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중국은 소수민족의 55개 소수민족을 중국사로 다 돌리고요. 그 중국을 이렇게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대부분의 왕조가 중국 한족으로 본다면 오랑캐인데 그 오랑캐도 뭔가 중원의 중화로서 이번에 다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러분들 중국의 1대1로 속에서 여러분들 역사관입니다. 자, 중국은 다민족주의로 역사관이 완전히 수정.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왜 이런 역사 오늘 여러분들 인삼에 대한 것만 했는데 왜 이런 역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안 가르칠까? 특히 정규김씨들은 왜 이런 문화를 모를까? 결국은 뭐냐? 여기 보신 것처럼 고대사가 파괴되고 또 나중에 근대사까지 완전히 왜곡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와 한국인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렇게 경지까지 가서 동북공정을 당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그리고 임나일본부 침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다고 마음 놓을 게 아닙니다. 왜? 지금 국가관과 역사관이 무너집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동북공정에 대해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역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해가지고 임나일본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를 한국의 사학자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인삼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또다시 벌어질 바로 한국의 인삼과 중국의 인삼,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역사관이 무너지면 결국 인삼도 아마 중국의 인삼으로서 브랜드화돼서 세계에 소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우리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인삼전쟁에 대한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